가장 무섭고 공포스럽다고 하는 이 바이러스 우한폐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할지언데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진노, 이 우한폐렴 우리에겐 공포스럽지만 하나님에게는 천분의, 만분의, 10만분의 1도 안 되는 진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이끌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말씀을 통한 지혜를 주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국민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모든 소중한 연사님들이 또 저희에게 하나 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이 국민대회입니다. 오늘 이 국민대회를 이끌어 가실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님 사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라오세요. 애국동지 여러분,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까? 간절한 우리 목사님들 기도 뒤에 하니까 국민대회 열기가 편안한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유튜브를 지금 시청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해외 동지들이 유튜브를 전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 행사를 맡은 일파만파 김수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진두지휘하셨던 국민혁명의장 최고사령관 정광훈 목사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큰 것을 느끼고 우리는 다시 심기일전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진군해야겠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결코 이 대한민국은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이 역사 현장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은 것이라고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죄밖에 없는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감방에 계십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거룩한 분노가 하늘에 닿을 것 같습니다. 우한폐렴을 병자해서 가족들의 매매까지도 지금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줄 알고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같이 목숨을 내어놓고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분들의 뜻을 이어서 우리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두 번째 유튜브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유튜브를 열어서 이웃에게 권하면서 모두 시청해 주십시오. 우선 구호 한번 외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죄 없는 정광훈 목사를 당장 내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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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이란 말을 쓰기가 싫었습니다. 어떻게 구속을 합니까? 당장 구금 상태에서 내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을 하겠는데 대회사를 우리 자유총혁명 총재이셨던 김경재 총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광훈 목사님의 명의에 의해서 대회사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대회를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노고에 축하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역사가 종이로 기록이 됐습니다. 저 한 3000년 전에 이집트의 파피루스라는 종이죠. 그 종이가 인류의 역사를 쭉 기록해 왔고 그것이 발전돼서 지금도 그 종이의 일종이 신문이 경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신문이 전 세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요새 그 신문을 압도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 하신 유튜브입니다. 독재 정부가 아무리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유튜버가 모든 국민과 세계에 있는 교포와 전 세계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퍼지는 한 독재는 절대로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선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대구 경북 주민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유사종교니 뭐니 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신천지에 끼어가지고 잘못된 질환에 근처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애매하게 고생하는 신천지 교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이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전국의 많은 의료인들 지금도 대구로 경북으로 쫓아가는 그 의료인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힘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탁은 정광훈 목사님께서 해라고 해서 한 겁니다. 제 창안이 아니고요. 요새 제가 여러분의 그 유튜브에서 때로는 가끔 좀 씹히고 논란이 되고 하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그 주역이 한 사람이 여기 저기 앉아있는데 성아무개라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제가 유튜브 근처에 등장한 한 10여 년 동안에 그렇게 욕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가끔 욕을 하는 것이 옛날 제가 속했던 민주당 김대중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에 다 김대중을 버렸을지언정 니는 버릴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배신자라는 딱지를 많이 붙여왔는데 내가 배신한 게 아니라 김대중 씨가 나를 버렸다 하는 얘기를 한 몇 차례 하니까 요새 그게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먹는 욕이 그건 날살이나 먹었는데 집에 가서 조용하지 뭐하러 그걸 떠들고 나오냐 하는 비판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70고기를 넘어서 몇 년 후면 이제 80을 바라는데 어지간하면 조용히 하고 싶습니다만은 이 나라가 저를 조용하게 하기 어렵게 해서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해도 좋으면 집에 가서 편안히 쓰고 제가 본업을 스스로 자체는 글쟁이인데 글이나 쓰고 살면 좋겠는데 이 현실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판은 그냥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의 14신 편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좀 있어서 그 문제에 제가 어떻게 개입했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해명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쓰셨다는 제14호 서신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써가지고 와서 누가 보여줘서 제가 그걸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김문수 지사 계시지만은 지난 3월 며칠 날 정경환 목사님이 김문수 지사하고 저하고 같이 오후 7시에 면회를 오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러고서 사람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적당히 인사를 하고 좀 우리가 얘기할 것이 있으니까 잠깐 나가 주십시오 해서 거기에 계셨던 전도사님이 사람을 내보내고 저 유리창 건너편에 목사님, 이쪽에는 김문수, 김경재 그리고 전도사님 옆에 서 계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공화당 창당에 대한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김지사는 김지사대로 막 주장을 하고 저쪽에서는 그걸 보류하고 천천히 해라. 그래서 저는 이 김지사는 지금 그것을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지난 한 10년 이상 제가 친정선생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같은 경주교시고 부인이 제 고향 순천 사람이고 장인이 제 선거운동을 많이 도와줬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아주 친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김문수는 저를 만날 때 항상 형님 그럽니다. 야 김지사 이거 좀 그러니까 이걸 참아라 하는데 열심히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기가 참 꺾기가 미안해서 아니 목사님하고 둘이 얘기하시오. 그거 내가 그냥 빠져버렸어요. 나왔어요. 나중에 두 분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현장에 계셨던 남 전도사님이 나중에 아이고 얘기가 그냥 끝났어요. 잘 안 되고 막 책상을 치고 어쩌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날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마는 김문수 지사가 이 계획을 실패하면 목사님은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은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을 좀 지나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조원진 의원하고 같이 가서 신당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건의 관계가 그것이지 김문수를 방해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장은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뒤에 있는 성아목이라는 사람이 오늘 아침 보니까 제가 대학 2학년 때 태어난 사람이더라고요. 제 아들뻘 되는 사람이 뭐라고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 이러쿵저러쿵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문제의 제14호 문서가 정광훈 목사님에 의해서 친서를 쓰고 서명한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해석 여부는 조금씩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또 김문수 지사가 또 오시고 있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유튜브 앞에서 국민과 우리 동지들 옆에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우리 구호나 만든 것에 대해서 없는 걸로 취소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전혀 그런 거 없는 것처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에게 얘기 좀 돌리겠습니다. 이명박은 미국 쇠고기 파고동 때문에 망했고 뭐 좋든 나쁘든 맞든 그러든 간에 흔히 하는 얘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때문에 망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문재인 씨는 무엇 때문에 망했다고 할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를 들면 무슨 울산 선거 때문에 망했다.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망했다. 뭐 북한의 애걸복걸한 4대 외교 때문에 망했다.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뭐 아니면 조국 때문에 망했다. 망한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이 사람은 정권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참 안 됐어요. 그리고 세상에 지난 4년 동안 저도 재판을 4번 받았습니다. 이게 전부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이런 재판을 받아서 4년 동안 없는 돈 많이 없었어요. 화병이어서 제 마음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그런데 제가 4번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구속이 안 됐어요.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 구속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선거 끝난 후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런 놈은 엉터리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문재인 간첩 부르는데 그거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 고소하고 잡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 간첩 아니다. 너 무슨 이유로 나를 간첩이라고 모욕하냐? 이 나쁜 놈 하고 잡아가서 윤석열한테 보내갈 말을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 이것은 자기가 공산주의고 간첩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결과라고 하는데 이 말 맞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의 선지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난을 이기기 위해서 자그마한 차이의 격리와 이간질을 극복하고 오직 한 길로 문재인 타도를 위해서 한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자기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없애고 오직 한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말씀을 마감하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김경재가 욕심이 많아서 이간질을 한다. 제 욕심 없습니다. 첫째, 저는 집행유예에 걸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마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뭐 비례대표인지 자시고 그런 거 안 해요. 다만 정광훈이라는 선지자에게 감동받아가지고 그 양반을 열심히 도와주려고 합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가 가지는 그 영광과 권위와 그 승리 옆에서 박수치면서 인생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출마의 자신이 그런 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걸 가지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 오늘 자세히 들으시고 김경재 저 욕심내서 그런다 하는 말은 틀린 말이니까 그걸 빼주기 바랍니다. 저 자식이 이 말을 잘못한다거나 저거가 생긴 꼴 보기 싫어서 기분 나쁘다거나 이런 욕하면 관계없어요. 그러나 없는 소리 만들고 얘기하면 죄받습니다. 요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목사님의 지시와 토론이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변호사를 통해서 저에게 얼마 전부터 지시했던 그 어사이먼트 임무가 있는데 그것도 엊그제 변호사를 통해서 그거 어떻게 되느냐고 독촉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현역 국회의원을 많이 영입해라 이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라도 영입해라.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무나 영입하지 말아라. 명분이 있는 사람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빠지만 버텨가 형편없는 놈 불러오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 비서가 한 30년 이상 저를 보좌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이 문제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첩을 싹 넘기면서 누구를 영입할까 보다가 요새 몇 사람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접근해서 한 두어 사람 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자면 경선을 해갖고 진 사람을 뽑아오면 명분이 없어요. 그쵸? 무조건 아무 일이 없이 컷오프를 시켜버리는 사람이 있죠. 억울한 사람, 그런 사람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지저분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 민중의 비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다만 배지가 있다고 해서 데려오면 우리가 명분이 있습니까? 정광훈 목사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람을 뽑는 것이 설사 우리가 못 뽑아서 현역 의원이 없어서 우리 지금 요새 준비하고 있는 기독 자유통일당 현역 의원이 하나 없어서 저 밑에 끄트머리에 간다고 할지라도 명분 있는 사람을 영입해야 한다는 게 정광훈 목사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기대와 그런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정광훈 목사가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먼저 이 땅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땅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이 유튜브 대회가 성공적으로 출발하고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우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두 지혜를 짜내고 같이 통합하고 융합해서 반드시 우리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구해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할렐루야 스님, 웅천 스님을 모셔서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스님 올라오십시오. 할렐루야 스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우선 오늘 연사하기 전에 정광훈 목사님 계신
이곳에 오니까 목사님도 안 계시고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고 아픔이 큽니다. 크고 작년 6월 달부터 정광훈 목사님 전국 릴레이 애국 집회하러 다닐 때부터 저는 같이 다녔습니다만 저는 6개 도시를 목사님 애국 집회하는데 따라가서 거기 갔다 왔다 6군데 한 것밖에 없었는데도 몸이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제 정광훈 목사님 구속되기 전까지 그러리 어떻게 몸도 좋지 않으신데 버텨냈었나 생각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목사님 안 계시고 또 불교 대표인 제가 우리 여기 저 존경하는 천주교 이계성 대표님하고 같이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범투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스님이 왜 정광훈 목사님 지지선언을 하고 대수천이 천주교가 지지선언을 하고 거기 갔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기 위해서 거기 간 겁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은 너나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부 우리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태극기를 우리가 저 스님은 여기 오신 분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스님은 아스팔트에서 산 지 4년 됐어요. 횟수로 4년. 토요일마다 저 다 봤죠? 길바닥에 나. 그러면은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스님 심정을 표현하려면은 딱 한 게 그냥 화병이 나가지고 스님이 나도 오장육부의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은데 우리 태극기가 하나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애국자들이 같이 힘을 받는 거예요. 나는 정광훈 목사님 뜻은 스님 생각과 똑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불교도 메시지 가지고 온 거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못 먹고 살던 시절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먹을 것이 없어 절에 간 거예요. 50년 만에 스님이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신 이 교회에 두 번째 왔습니다. 분통 터지고 화닥정이 나더라도 우리 이 정부 문재인 타도하자는 이 갈구하는 심정으로 들어주십시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스님이 가만히 절에서 기도하면 되지 왜 나오냐. 오장육부가 멎어볼 것 같으니까 국가가 있어야 종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 있는데 종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교회와 절이 있잖아요. 종교가 없으면 교회와 절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와 절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사와 신부와 스님이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가. 이 종교 지도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도들이나 신자들이나 신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도, 신자, 신도들은 뭐 합니까? 헌금을 하고 시주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성도 없고 신자 없고 헌금 안 하면은 시주 안 하면 그게 굴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있어야
국가가 있어야 종교가 있기 때문에 스님이 앞장서서 이렇게 나와서 성령이 충만하신 이 하나님 교회에 와서 두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가져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정말로 올리기도 송구스럽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계셔야 할 이곳에 왜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대불총 불교 대표 할렐루야 스님, 응천 스님이 어쩌다가 목사님이 서야 할 이곳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여기 사랑제일교회의 연단에 서게 된 것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3대 종교가 함께하여서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타도하고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삽니다. 이 자리에 선 스님은 정광훈 목사님이 구속될 만큼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속상함과 슬픔에 잠겨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애국 국민들에게 그동안 광화문 이성만 광장에서 함께 해온 이 스님도 시라린 눈시울을 적시면서 여러분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위로를 나누고 싶습니다. 문정부를 규탄하면서 정광훈 목사님을 하루빨리 석방하기를 촉구합니다. 정광훈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자꾸 눈물의 눈시울이 이렇게 돕니다. 왜냐하면 그 어른을 이래 생각하면 저렇게 애국하다가 나라 살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죄밖에 없는데, 예? 우리는 중국 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 심판을 위한 4.15 총선이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속에 있습니다. 모두 잘 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 너무너무 큽니다. 중국 폐렴은 2, 3일간 다소 주춤하였다 하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될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의 고통은 매우 크실 것입니다. 외신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 시민들이 중국 폐렴에 대하여 잘 대처하여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애국 국민들은 이렇게 불철주야 유튜브 방송을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스스로 옆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국민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조속히 안정되기를 부추제에 계시는 정광훈 목사님을 대신해서 스님이 기도하고 기원 드리겠습니다. 사.15 총선은 단순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여하기 위한 정권 교체라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공감하고 정치권의 단결과 자유수호 의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큰 야당의 대동 단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큰 야당이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다 뭉쳐야죠. 예, 민주당만 빼고 다 뭉쳐야 돼요. 예, 태극기. 이렇게 뭉치는데 앞장서시는 우리 김문수 대표님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니다. 힘내십시오, 대표님. 예, 왜냐하면은 김문수 대표님도 정광훈 목사님도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같은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권 타도하고 끌어내리는데 그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메시지에 전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남은 것은 우익정당의 단결인데 우리 대표님들하고 미래통합당에 손을 몇 번 붙이고 이래 해도 지금 황교안이 꼼짝을 안 하고 있답니다. 저 분열당 아닙니까? 미래통합당이 다 끌어안아야죠. 우리를 같이 하자고 하면은 이제 다 돼갑니다. 우익 정치권이 대동단결을 위해서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만하고 배타적인 생각은 버려야 할 때입니다. 이번 기회에 패거리 정치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권 교체와 대한민국 수호라는 대명제를 수행할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표만 찍어줄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약속이 정당한가 약속은 지키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국민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 평등, 박애를 침탈하려는 자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평등한 자유, 자유로운 평등을 실현하고 지킬 수 있는 정치를 완성시키는 일이 이 시대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국민 여러분, 종교인 여러분, 대동단결하여 중국 폐렴도 이겨내고 자유 대한민국 지키고 인류 국가를 만듭시다.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감사합니다. 자, 웅천스님의 큰 그 말씀 잘 들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참 정무원 목사님의 이 빈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우리 절대로 굴하거나 우리가 기분이 나빠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정무원 목사님 뜻대로 이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박살낼 수 있도록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립시다. 네, 다음은 우리 이계성 대표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주교 대표 이계성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청와대 옆에 전광훈 목사님 찾아가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한 지금 7,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가 함께 하겠어요 라고 말씀드린 것은 문재인 퇴출하면 난 무슨 일이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웅천 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나라가 없으면 종교도 없습니다. 문재인은 좀 간접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적화되면은 천주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다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함께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쭉 옆에서 그 그늘에서 나는 그냥 이 토요일 아침 배만 참여하고 있는데 2주 동안 안 계시니까 정말 내 한쪽이 확 무너진 것 같은 힘이 빠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다 동감이시죠? 네, 다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되겠다. 더 이를 악물고 강하게 밀고 나가서 문재인이 언니 빨리 끌어내자. 이게 우리가 전광훈 목사님 뜻을 지키는 길이고 전광훈 목사님을 석방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제가 요새 가끔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기 못 나오셔서 오시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오늘 또 천주교 신자분들이 많이 전화를 했어요. 거기 어디서 오느냐, 갈 수 없냐, 오셔도 좁아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새 보니까 저는 이제 안양 사는데 거기 범계성당이라고 평촌에 있는데 거기서 매일 아침에 피켓 들고 제가 나올 때면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있는 형제님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고맙다고 그랬는데 나를 잘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화문에 안 모이더라도 영마도 가서 피켓 들고 그렇게 집회 문재인 나가라 외치면은 이것은 문재인 퇴진에 더 큰 힘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일요일 토요일 날 저는 여기 오느라고 못 돌아봤는데 토요일 날 어떤 지인이 나한테 광화문 여기저기에 혼자 피켓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법에 안 걸리느냐. 저는 1인 시위에는 권위자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30m만 떨어지면 드문드문 쓰면 그 1인 시위는 법적으로 위반이 없습니다. 광화문에도 30m 떨어져서 쭉 피켓 들고 문재인 퇴진하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좀 홍보해가지고 앞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좀 꼭 좀 나가서 피켓 들고 하세요. 피켓 들고 하시고 거기에 뭐 안양 그 분 보니까 문재인이 잘못한 거 딱 하고 문재인이가 더 버티면 대한민국 망한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빨리 끌어내야 한다. 그거 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걸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다니까 짧게 말씀드리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세월호에 타고 있습니다. 세월호. 그런데 이 세월호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그 탄핵이 된 근본 원인이 세월호 때문인데 세월호 기관사가 술을 먹고 잘못해가고 세월호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세월호를 지금 운전하고 있는 문재인이가 미쳤습니다. 왜 미쳤나 얘기를 해드릴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이 폐렴, 우한 폐렴이 막 창궐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 갖다 줬습니다. 마스크도 갖다 주고 방호복도 갖다 주고 돈도 60억 주고 다 갖다 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마스크 살려면 6시간씩 기다려야 된대요. 대구에서. 이게 미치지 않았습니까? 미쳤죠? 완전히 미친놈이 지금 문제대로 잡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김여정이가 며칠 전에 막 욕을 했어요. 포를 쏴야 되는데 그걸 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랬다고 욕을 하더니 김정은이가 무슨 맘 먹었는지 이 한국 우한 폐렴에 대해서 위로를 전하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문재인이가 북한에 우리가 북한 폐렴 문제가 생기면 도와줄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게 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도 못 구하는데 북한 구할 준비를 다 했다는 게 미친놈 아닙니까? 이런 미친놈이 운전대를 쥐고 있는 여러분들 세월호를 타고 있습니다. 타는데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문 닫은 나라가 102나라입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못 갑니다. 중국도 못 갑니다. 지금 미국 하나 문은 미국 문 닫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 시장이라고 하는 10개 나라 중에서 9개 나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기업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세월호 타고 이 미친놈이 운전하는 운전대에서 물에 빠져 죽겠습니까? 목숨 걸어서 문재인이 끌어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그 끌어내려면 우선 우리도 단결해야 되지만 지도자가 있어야죠? 그 지도자를 빨리 석방시켜야 되겠죠? 그 말씀만 드리고 외치고 물러나겠습니다. 죄 없는 전광판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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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운전자 문재인을 감옥으로 보내자! 감옥으로 보내자! 감옥으로 보내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지난번에 여기서 제가 천주교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강우일주기라는 사람이
중국하고 단교하면 안 되고 중국 사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욕을 했더니 세계 각국에서 막 저한테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 유튜브가 얼마나 세계적인가. 신문 그렇게 나 세계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하시고, 지난번에 이계성 유튜브, 응천 스님 유튜브도 떴습니다. 많이 여기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힘이 엄청난 여러분들이 괴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기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우리 분위기를 조금 더 업해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과 함께 신나는 군가 한 곡 시작하겠습니다. 저 노래 잘 자랑. 감사합니다. 박수 크게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우한폐렴 때문에 신음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전국의 모든 이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신 이동욱 회장이 올라와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사회 회장 이동욱입니다. 제가 뭐 이런 데서 와서 요즘에 가장 민감한 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들이 걱정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 가서 말하면은 처벌한대요. 내가 기가 막혀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죠.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식인들이 올바른 말을 해야죠. 근데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문재인한테 아부하고 의용하는 학자들, 그 사람들도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잘 모른다고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눈을 감고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문재인 정권에 아부하는 의용학자들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저하고 공개 토론 한번 합시다. 공중파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거짓말 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 저하고 공개 토론 한번 합시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45명이 죽었습니다. 그 45명 한 분 한 분 개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한 코로나 때문에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분 가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좌파들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45명 밖에 안 죽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건강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45명 밖에 안 죽었습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잘 대처해서 45명 밖에 안 죽었다는 이런 파렴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때는 단 한 명의 국민 생명 운운하더니 단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 된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광우병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국민들 앞에 거짓으로 위험을 과장하고 국민들 앞에 거짓으로 말하면서 어떻게 광우병 때 단 한 명의 국민 생명 찾으면서 광화문에 촛불 들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맞아요. 국민이 45명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45명밖에 안 죽었다고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국민의 생명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말 국민 생명 이용해 먹지 마세요. 문재인 정권에 아부하는 의용학자 정말 경고합니다. 제가 가만히 안 있어요, 더 이상. 왜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듭니까? 전 세계에서 인구 1만 명당 우한 바이러스 감염률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의 2배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우한 바이러스 창궐국이 됐습니까? 지금 환자가 6,700명입니다. 6,700명의 그 가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 입국 금지 제한된 나라가 102개국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외국 나갈 데도 없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를 제한해서 1년에 800만 명의 국민이 일본을 갔는데 이제는 못 갑니다. 일본에 가면 2주간 강제 격리당하고 2주 14일 쉬고 나서 15일째 관광하는데 누가 갑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중국에서 들어오면 14일간 격리하고 관광시켜라. 그러면 입국 금지가 아니라 자동 중국 사람 안 들어오는 거다. 이게 질병관리의 원칙인데 6번, 7번 얘기했는데 귀 쳐닫고 의용학자들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한테 아부하면서 그 사람들 정말 감옥에 보내야 돼요. 중국 차단할 필요가 없다. 자, 중국과 국경을 맞댄 몽고에 왜 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국경이 5,000km나 붙었는데 몽고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려운 후진국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베트남이 중국 비행기 돌려보내고 나서 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월달, 2월달에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이 60만 명입니다. 유학생이 7만 명입니다, 여러분. 박원순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학생 환영한다. 문재인, 박원순, 우리는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 지금 국민들이 이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40명이 죽어가고 있고 6,700명이 우한 바이러스에 걸려 있고 국민들이 102개국에 해외를 나가지 못하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 당해도 좋다는 문재인과 박원순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놓고 문재인 어제 신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윤석열 총장한테 허위사실 유포하는 사람, 감염병 유방하는 사람 강력하게 구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우한 바이러스 주범, 살인범이 누가 누구한테 명령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검찰 우한 바이러스로 국민을 이렇게 죽게 했는 세월호 선장보다 더 악한 문재인과 박원순을 처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누구를 처벌하는 합니까? 그런데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 죄 짓는 사람이죠. 저는 조국 사태 때도 얘기했습니다. 죄 짓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죄 짓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1000배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수해서 죄 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죄 지었으면 미안한 줄 알고 죄송하다고 말할 줄 아는 게 인간이지, 죄 짓고 나서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는 인간, 문재인과 박원순,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국민을 45명을 죽이게 하고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보다 더 나쁜 사람은요, 자기가 죄 지어놓고 다른 사람을 마녀 사냥해서 잡아넣는, 그거는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정말 마귀와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누구를 마녀 사냥합니까? 자기가 중국 대문을 열어서 60만 명의 중국인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자기들 정부 기록에 보면 중국인이 들어와서 중국 관광객이 확진 판정 받은 사람이 있고, 중국 유학생이 들어와서 확진 받았고, 아침에 들어왔는 관광객이 저녁 8시에 확진 받았습니다. 왜 이러냐? 우한 바이러스의 특징이 무증상이 90% 이상입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아무리 체온제도 소용없어요. 무증상으로서 균을 막 퍼마내는 중국 사람들이 온 동네 다 다니는데 무슨 감염병 예방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도 중국은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서 광화문에 와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박원순이가 단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어떡할 거냐 그랬죠. 자기는 우한 바이러스 확진자가 1호선, 3호선, 9호선을 타고 돌아다녔는데 전철을 왜 운영시킵니까? 그러면 단 한 명이라도 운운하는 사람이 중국 유학생 7만 명한테 환영한다는 말을 왜 합니까? 중국 사람 60만 명을 환영한다는 말을 왜 합니까? 그 말을 하면서 광화문에 와서는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책임질 겁니까? 얼마나 파렴치 합니까 여러분? 국민들을 속이면 안 됩니다. 국민들을 속이는 게, 자, 질병관리의 기본이 의과대학 1학년만 들어가면 감염 국가로부터의 감염원의 차단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133개국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도 중국 차단 못하잖아요. 일본만 차단했더라고요. 일본만. 이런 정치 노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예?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했는 말이 뭡니까? 실내보다 야외가 안전하다. 제가 여러 번 국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실내보다 야외가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문재인 정부가 안 하죠. 왜요? 야외가 안전하다 그러면 야외에서 문재인 정부의 허구를 말하게 되기 때문에 야외가 안전하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외에서는 감염의 전파 위험이 없어서 마스크 쓸 필요도 없다 그랬습니다. 왜 야외에는 정부가 마스크 쓸 필요도 없다고 합니까? 감염의 위험이 없고 안전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뭐합니까? 우한 바이러스 진단을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많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야 그럽니다.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가 뭔지 아시죠? 야외 코로나 진료소입니다. 왜? 자동차를 타고 가서 야외에서 진료받으면 우한 코로나 환자한테 의사가 검사를 해도 감염의 위험이 낮다는 말입니다. 야외이기 때문에. 우한 환자가 실제로 있어도 실내가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내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동네 오니까 이 동네 꼴짝이더만요. 근데 이 동네 현수막 곳곳에 야외 집회를 금합니다고, 감염병 위반으로 처벌합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신뢰로 몰아넣는 이 위험에, 감염병 위험에 정반대로 국민들을 위험에 몰아넣는 문재인, 박원순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어떻게 신뢰가 훨씬 위험하죠. 실외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이런 거짓을 이런 거짓에 바로 잡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깨어나서 왜 국민들한테 광우병부터 시작해서 왜 당신들은 거짓말만 하느냐? 광우병 때 거짓말하고도 단 한마디 사과 안 했어요, 이 사람. 조국 사태 사과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이 사람들이 파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 이렇게 만들고도 단 한마디 사과 안 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 희생양 삼았어요? 신천지를 희생양 삼았습니다. 저도 신천지 싫어하지만 신천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2일 날 국민 여러분 일상생활 하세요. 우한 코로나 곧 종식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세월호 선장처럼 얘기했고, 신천지는 자기들 평소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일상생활 하라 해서 신천지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 일상생활이잖아요. 문재인이 일상생활 하라고 해서 신천지가 일상생활 했는데요. 신천지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지금 신천지 탓을 하고 마녀사냥을 합니까? 신천지가 중국에서 많이 돌았다고요? 중국 차단 안 한 문재인이가 문제지. 신천지 전부 다 인천공항 통해서 정상으로 돌았어요. 그 사람들이 미립국에 있으면은 중국 차단하고 신천지가 미립국에 있으면 신천지 잡아서 처벌해도 돼요. 하지만 중국 차단하지 않은 문재인 잘못을 누구한테 지금 탓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감염병이 저는 이거 국가보안법으로 이놈들이 쓰고 있구나. 감염병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할 때 쓰는 거예요. 감염병의 위험과 관계없이 정치 탄압하고 종교 탄압할 때 쓰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감염병 위반이라고 예배드리면 처벌하겠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형 백화점은 그런 공문 보냈습니까? 관공서는 보냈습니까? 일주일 내내 나이트클럽 유흥업소는 보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교회에다가 감염병 위반으로 처벌하겠다. 이게 바로 종교탄압 국가보안법입니다, 여러분. 박원순이가 35명 감염병 위반법으로 고발했다는데, 저는 국민들한테 이 진실을 계속 말할 겁니다. 의사인 저도 고발했답니다. 박원순 자기가 감염병 위반으로 정말 엄중하게 처벌받아도 시원찮은 사람이 누가 누구를 고발합니까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올바른 말을 들을 이유가 있고 정당한 말을 듣고 판단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 오늘 와서 정치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국민들 살려야 된다. 지금이라도 중국 닫아야 된다. 위험한 국가끼리 닫아야 되는데 일본도 중국 닫았습니다. 이란도 닫았어요. 같은. 대한민국 아직도 안 닫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닫지 않았을 때 중국 안 닫으면 대한민국이 중국된다. 그대로 됐습니다. 중국의 2배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 닫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출국 입국 금지된다. 그대로 다 됐습니다. 102개국에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제가 2번째 경고합니다. 중국 안 닫으면 2차 유행 옵니다, 여러분. 감염국끼리 핑퐁 게임하고 있는데 이 질병관리의 기본조차도 친중 사대주의로. 그래서 제가 정치 방역하지 마라, 사상 방역하지 마라, 빨갱이 방역하지 마라. 왜 감염병의 위험을 정치적으로 이용합니까? 왜 이 조그마한 동네 시장에 거기 사람 모일 장소도 없더만 시장 바닥에 한번 나가서 보세요. 여기 사랑제일교회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정치하면 처벌합니다. 그게 감염병 예방법입니까? 국가보안법입니까, 여러분? 제 눈에는 국가보안법으로 보입니다. 감염병을 이렇게
악하게 이용하는 이 정권 정말 잘못되었고 국민의 생명을 지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감염병 위험답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국민을 잡아놓고 국민을 고발하고 국민 세금으로 사는 박원순 문재인이가 국민을 잡아넣어라. 이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 질병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저는 항상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말을 막습니까? 언론에 자유가 있고 집회 결사에 자유가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거짓에 속아서 북한이 공산화됐습니다. 거짓에 속아서 중국이 공산화됐습니다. 북한처럼 제일 사형시켜야 될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 잡아놓듯이 지금 이 대한민국 우한 이 참사를 만든 세월호 선장 같은 문재인 박원순이가 공권력을 앞세워서 시민을 잡아넣는 이 대한민국이 바로 잡아져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용기 있는 지식인 이동욱 회장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